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씨가 전 씨를 소개해줬지만 김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은폐하려 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며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국회, 지방정부, 언론까지 민주당 영향하에 있었다. 여러 의혹으로 집중 포화를 받던 상황이라며 방어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2022년은 대장동 대선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봉지욱, 뉴스타파 등은 대장동의 초기 자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윤석열이가 무마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보도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면서 기소했고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게 이 재판에 드디어 윤석열이가 나왔어. 증인으로 나왔어. 출석을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데 윤석열이 나왔어. 나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네네네. 윤석열이 나왔어. 어제 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나와서 증인, 자기가 이제 명예훼손 사건, 뉴스타파 보도나 제가 JTBC에서 했던 보도 때문에 악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당했다, 대선 때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걸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어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한마디도 없다가 그저께 다른 재판에서 내일 명예훼손 사건 나 증인 나갈 거라고 말을 하다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올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른 재판에서 이야기를 해서 나 내일 거기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심심한 거예요. 지금. 나 마실라 갈 거야. 그리고 2시간을 떠들다 갔는데 다 못 떠들어가지고 한 번 더 나와요. 이번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2시간을 떠들었어요? 2시간을 했고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무슨 대박이야. 말을 했는지. 대박이야. 궁금해. 빨리 얘기해줘. 빨리. 중요한 거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명예훼손의 피해자잖아요. 검찰이 이제 피해자로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윤석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어. 없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2시간이라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다가 좀 대략 정리를 했는데요. 1번 자료 보시면 일단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 특징 좀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자기가 그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내가 당했다. 대선 때 나 떨어질 뻔했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명예훼손 검찰의 당했다. 공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나 뉴스타파 보도를 못 봤어. 못 봤다 그래요? 내용을 몰라. 근데 뭐가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못 보고서 왜 그러냐니까.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못 이 봤다고 뭔가 결론을 또 하면서 바꿔버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뉴스타파랑 이것들은 나를 떨어뜨리려고 낙선 목적의 마타도어를 한 거야. 그걸 몰라. 근데 이거는 낙선 목적의 마타도어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어제 근데 내용을 모른다 실제로 그랬어? 어떻게 마타도어. 얘기를 했는지 이제 마타도어 관련 부분 재밌네. 3번 자료 보시면 이거 윤석열 나오니까 그래도 활기가 생긴다. 그렇죠. 재밌네, 이놈. 요거를 제가 이제 변호사와 저희 측 변호사와 윤석열이 묻고 답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네. 네, 증인은 오랜 공직 경험으로 공직자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글쎄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네, 이 사건 보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 보도 내용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보도인지 대선 직전에 나에 대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무슨 마타도어를 했다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언론 보던지 저는 하여튼 마타도어 공작이 선거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줬다 하는 얘기는 대선 끝나고 당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인수위도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거 저런 거 정신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보도를 증인을 나온 순간까지도 몰라. 순간까지도 모르고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해주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가 뭐라 물어보냐면 이거 이제 이걸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고 18개월 후에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1년 반 뒤에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입장은 네가 시킨 거 아니야?
네가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이제 물어봤어? 다시 1번 자료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검찰에 내가 얘들 처벌하라고는 뭐 의사를 밝혔던 것도 그래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네. 전혀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 또 얘들 처벌하라고 제가 그 검찰에 말은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자료 보시면 아, 재밌네, 그러니까 이거.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적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5번을 보시면 자, 갑니다. 네, 변호사가 묻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대해 검찰 보고 받으셨죠? 아니, 전혀 뭐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뭐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다고 지금 하면서. 야, 이따가는 네. 여기가 근데 어디예요? 근데 지금 그 재판에 나왔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진행되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묻습니다. 증인,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셨습니까? 뭐 관여한 사실은 없고요. 뭐 아마 이랬을 수는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처벌을 뭐 불어나냐 그러면은 불어나진 않는다 하는 정도는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사건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재판을 하고 근데 있는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말을 걸어요? 하여간 저는 뭐 명태균 씨 잘 모르고 아니 근데 아니, 나는 뭐 명예도 없는데 뭘 훼손됐다 그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잘 모른다고 아, 다시 1번 웃기네. 윤석열이 웃긴데. 와. 자기는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 내용을 모르는데 이 기자들은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처벌을 원한다고 네. 얘기했어요. 네, 기자 처벌 확실하게 얘기해. 확실하게 얘기했어, 그거는. 난 내용 싫어, 모르는데 이거잖아. 난 니네 싫어 이거. 나 무조건 싫어. 그건 확실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식 언론들이 재밌네. 그 기자 처벌을 원한다를 제목으로 뽑아서 그거는 저는 봤어요. 그 버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 안 하나도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밌네. 이거에 대해서 4번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자, 4번 네. 변호사님. 변호사가 보도 내용도 보지 않았는데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오니까 아니 기소를 한다면은 뭐 기소를 못 한다면 할 수 없는데 기소 사안 자체가 뭐 기소할 사안이 되면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 불벌이니까 기소 안 되게 하는 그런 거는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겠다는 취지죠. 네. 뭔 소리야? 인물이요.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검찰이 얘네가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이거. 했으니까 네. 기소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반의사를 보니까 내가 이거 처벌을 웃기다. 원하지 않나 그러면은 재판 안 받잖아요. 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얘기. 기소 안 되게 하는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소되게. 여기서 되게 네, 하겠다. 그러니까 얘들 처벌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건데.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검사 출신이라는 자가 여러분 한번 이게 일부러라도 여기 댓글에다가 막 최욱 씨 앞을 달고 명예훼손 해가지고 한번 조사받으러 가보세요. 가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무조건 처벌을 원합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어? 피해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처벌을 원합니까? 이게 네네.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게 확인이 전제니까. 돼야지만 기소 절차로 들어갈 수 맞아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이 검찰이 거짓말한 게 들어간 게 뭐냐면 지금 자기는 그 처벌 불어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은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라고 됐고 맞아요. 제가 조사 과정에서도 검사한테 물어봤습니까? 왜 물어봤냐. 그걸 왜 확인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거 안 해도.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윤석열의 거짓말이 뒤엉켜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기억력도 되게 희한한 게 2번 자료 보시면 기억이 안 나던 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 막 기억이 나요. 네. 새록새록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다가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지금 수학여행 네, 간 거야? 변호사님이 물으시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이건 난다. 가능성이 있어요. 술을 안 마시잖아, 요새. 그리고 일단 맞아. 술을 안 마시잖아. 건강 되게 좋아졌잖아요. 일단은 임성근처럼 하느님 계시를 바랍니다. 임정근. 갑자기 그 전화, 비밀번호 생각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2011년도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윤석열이가 봐줬다. 근데 그 봐주는 과정에 조우영이가 그 박영수 전 박영수 전 대검중수부장을 변호사로 써서 청탁을 해서 봐줬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은 처음에 이 자료 다시 보여주세요. 네. 2번. 조우영이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아예 뭐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우영의 신상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우영이는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인데
그때 이런 사유로 조우영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우영을 모르는데 모르는데. 조우영의 존재와 당시 상황과 너무 잘 우리가 알아. 이런 이유 그리고 조우영이 뭘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그 어제 재판 장에서 이 두 네. 얘기를 다 한 거죠 지금. 다 한 거죠. 어제 재판 2시간 사이에. 2시간 동안. 아, 나는 조우영 같은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팀장이고, 난 누군지 진짜 모르는데 그 당시에 조사할 필요는 없었어. 아마도 그 조우영이가 그 들여다보면은 그 최강욱이 주민일 거야. 야, 진짜 어지러지하네. 그리고 또 이제 2번 자를 다시 보여주면은 대장동 대출은 조사한 기억이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이게 하고 거짓말이잖아. 하다가 변호사가 막 모르니까 지금 생각난다 이러면서 대장동 대출을 처음에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2022년 TV 토론 때 맞아. 대장동 대출은 정상 대출이어가지고 뭐 부산저축은행 뭐 차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장동 변호사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야, 니네가 대검중수부가 당시에 수사에 들어갔을 때 대장동 사업권을 부산저축은행이 접수를 했네. 너 이거 알고 있었잖아. 니네 이거 다 수사보고서에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니네 수사 대상에도 있어.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대장동을 우리가 그 법률 검토를 했다. 법률 검토를 했다. 당시에 이 대장동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법률 자기들끼리 검토했어. 막 회의를 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근데 또 자기들끼리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뺐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있는 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 야, 박영수에 궁금하다. 네, 6번. 박영수 궁금하다. 근데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와, 이거 궁금한데? 그러니까 조우영이가 박영수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고 5천만 원은 착수금이고 1억 원은 나중에 이제 피의자가 안 되는 대가로 성공보수를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야, 어떻게 수사 대상도 아닌 사람이 박영수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니? 그때 너 박영수 선임한 거 알고 있었지? 그랬더니 몰랐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이제 6번 네. 자, 보시면 가봅니다. 이제 변호사가 그래서 증인 박영수 변호사 잘 알고 계시죠? 아유, 당연하죠. 예, 조우영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증인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근데 박영수 변호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증인하고는 각별한 사이인데 아니, 그게 가깝지만은,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아는 후배가, 이제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 내가 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워낙 또 발도 넓고 하니까, 내 아는 동생이 뭐 내 아는 후배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그 애들한테 얘기해서 좀 친절하게나 해주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저는 뭐 하여튼, 박영수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라고 저한테 전화한 거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많이 한다고. 박영수를 디스하는구나. 네. 불법 내가 변론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를 보면 이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의미가 있는데? 박영수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위증이 될 수 있잖아요. 박영수가 전화했다고 만약에 증언한 사실이 있으면 이건 둘 중에 한 명이 위증이 거짓말 되니까 되니까.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박영수는 원래 스타일이 내가 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재밌네. 그냥 뭐 내 아는 후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 애들한테 검사들한테 얘기해서 좀 친절하게나 해주고 그러니까 이들 전화 변론할 때 이렇게 하죠. 전화해서 야 걔 봐줘라 빼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 야, 이거는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평소에 이 사건 외에도 박영수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재밌네. 이거 되게 재밌네, 이 장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계속 지금 세 번 불렀는데 안 나오다가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생각이 안 나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증인에 임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로운 게 아니다. 굉장히 외롭잖아요. 상황이. 외로움으로 말벗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추궁을 막 하면 화가 날 법한데 화를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기록기록 막 새록새록 막 기억도 떠오르고 맞네 아 그런 일도 있었지. 야, 그러면 다음 재판에 나와서는 그 판사님 한번 조금 더 합시다. 외로움은 2번이고 1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그래서 날이 덥거든. 에어컨 바람 쐬러 나오는 게 1번인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난 깜짝 놀랐어. 이게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또 나오니까 언제예요? 또 나와요? 이달 말 같은데. 이달 말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우리 봉지욱 기자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오니까 좋잖아. 얼마나 좋아. 왜 그래? 왜 그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그 왔다 간 거 보는 지체 배상금 해가지고 네. 2배로. 근데 집이 여기 바로 앞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처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지욱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왜이토록 우리는 내란 청산이 진지한가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잊혀진 윤석열 이야기를 한상진 기자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 직접 나와가지고 한상진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랬죠. 그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뉴스타파 기자 뭐 전현직 뉴스타파 기자 3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주요 혐의는 윤석열 명예훼손이에요. 저희가 이제 20대 대선 3일 전 그리고 혹은 한두 달 전에 했었던 보도가 윤석열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뭐 명예를 훼손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재판인데 이게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건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전혀 생략된 채로 그냥 수사 재판이 막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에 아니 최소한 윤석열 씨를 불러다가 예. 처벌해서 있는지라도 확인해야 진술 조사라도 된다. 확인을 예, 하든지 예. 아니 뭐 자기 진술서라도 받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증인으로 불러서 처벌해서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법원에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계속 한 1, 2년 그냥 재판하다가 아 그래요? 예, 작년 말부터 작년 가을인가부터 생각해보니까 뭐 불러서 한번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뒤늦게 이제 생각을 하셨군요. 나와서 저희 증언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래 바쁘다 저래 바쁘다 이제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이제 서면으로만 처벌의사 있다라고 딱 체크만 해가지고 이제 보낸 적은 한 번 있는데 저희가 이걸로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가 윤석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이 보도는 뭐냐면 윤석열 씨가 2011년 검사 시절에 본인이 했던 수사가 부실하게 수사가 되고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수사가 됐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였기 때문에 당시 그 수사의 책임자였었던 윤석열 씨가 당시에 자기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의사도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불러달라. 예. 근데 계속 안 나왔는데 근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죠. 근데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나오자마자 제일 첫째 질문이 저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런 사건인데 했더니 자기는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왔대. 이게 말이 안 무슨 되잖아요. 사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무슨 보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이제 벌어졌어요. 아, 이 사건이 당신이 뭔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막 해줬어. 해준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그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제가 성대모사 그대로 해드릴까요? 네. 이러더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아니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온 사람인데 그럼 무조건 그냥 무조건 한상진 잡아 넣어야 되는 거야. 기이하다 기이해. 그러니까 어쩌저쩌고 야. 얘기하다가 아니 뭐 대통령님께서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으신 거냐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희 변호인이. 또 증인이 아니고 대통령님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했죠. 예우를 해줘야죠. 아.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점잖게 뭐 네 처벌 의사가 있습니다. 혹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듣고 있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발랄하게. 네, 깜짝 놀라서 저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둘이서 막 엄청 웃긴데 막 둘이서 정말 막 웃음 참느라고 깜짝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뭔 사건인지도 잘 모르고 예. 뭔 보도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 왜 왔는지도 잘 모르고 왔는데 어쨌든 무조건.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했다고 하니까 어머. 이거는 뭐 죄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 불허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아니 검찰이 기소해서 제가 있는 거면 본인은 그렇게 무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이죠? 이분의 이번 주 그 법정 진술의 야. 핵심은 검찰이 알아서 잘 범죄 혐의를 밝혀서 기소를 했을 걸로 내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진 않겠다. 검찰 만능주의자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딱 듣는 순간 야. 저 사람은 여전히 와. 이 검찰 DNA가 야. 검찰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근데 왜 자기는 자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희한한 사람이네요. 예. 조은석 특검도 검사장 출신인데 그죠? 그러게요. 특검이라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신분이 검사가 있어야 바뀌어서? 됐나 보다. 특검도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수사한 사람들도 상당수 야. 현직 검사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간만에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분. 앞뒤가 좀 많이 안 맞는 네, 것 같은데 네. 그 논리면 지금 윤석열 씨가 한 거짓말 때문에 또 처벌 받으려고 재판 받고 있고 그게 한상진 기자 보도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구형 2년을 했던데 이제 그거는 뭐 본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수사한 건데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건 또 설명을 앞뒤가 해드리면 안 맞아. 이게 좀 섞인 것 같은데 예, 좀 정리하면 예. 이제 끝났고 예. 윤석열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인데 예. 뭐냐면 20대 대선,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22년 초, 네. 요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온갖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그 중에 딱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기소를 한 거예요. 예. 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전 국민들이 다 아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그게 2022년 1월 17일인가? 예.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장에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하고 같이 만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 왜냐면 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2013년부터 최소한 검찰총장을 마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김건희 씨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혼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윤한홍 의원 같은 분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만남을 가졌다라는 걸 수사로 밝혀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해보니까 너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네. 이래서 이제 기소를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 기사인데, 제가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일날 밤에 윤석열 씨의 변호사 소개 의혹, 이제 거짓말 의혹을 네네네. 입증하는 2012년 녹음 파일을 한번 깐 적이 그랬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난리가 MBC 났었는데. 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씨는 그때도 나는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이 없다. 주장창 얘기를 했고, 20대 대선 선거운동 공간에서도 자기 변호사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김건희 특검이 너 거짓말했다고 이제 딱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이 기사 두 개를 증거자료로 딱 냈는데, 하나가 제가 그 인사청문회 때 공개했었던 2012년 윤석열의 녹음 파일 그랬죠. 하나, 예. 또 하나가 제가 2021년 7월 달인가 그 소개를 받았다는,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윤우진 씨하고의 또 인터뷰를 해서 또 보도한 게 있는데, 예. 그 보도 영상 하나, 그 두 개를 딱 증거로 내서 그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고 결심이 됐습니다. 결심이 됐고, 그래서 구형을 했다는 거죠? 그 특검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죠. 그래서 7월 27일 날 1심 선고가 나는데, 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난장판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보존해야 될, 그러니까 토해내야 될 돈이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20대 대선 예.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 보전받은 게 397억이거든요. 예. 그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윤석열 씨는 당선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난장판 되는 거죠. 아, 시작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표정이시네요, 지금. 엄청 밝아지셨어요. 제가 사실은 뭐 선거 얘기나 이런 거 하면 좀 우울합니다. 예. 우울한데, 제가 공선법, 윤석열 씨 공선법 사건 얘기만 하면 전투 의지가 막 생겨. 찾아가도 막 너무 즐거워요. 생각해보면. 도파민이 막, 예. 혼자서 제가 이제 그 재판 6번이 진행이 됐고, 제가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제가 기사를 하나씩 썼는데, 예. 그 기사를 쓸 때, 기사 쓰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걸 오래간만에 제가 느껴봅니다, 제가. 천상 기자다. 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의 기사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걸 또 보고 계시는 그럼요. 상황이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은 나중에 그렇게 기록이 됐으면 참 행복하겠다. 세상을 바꾼 역대 가장 사소했던 사건. 이렇게 저는 기록이 되는 그 누군가의 거짓말 하나 아니, 생각을 포착했을 해보세요. 뿐인데 그것이 네. 어마어마한 날갯짓이었다. 변호사를 소개했네, 안 소개했네. 예.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사건 이거 하나가 윤석열을 저렇게 만들었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망가지는 예, 결과까지 초래가 된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세상을 바꾼 가장 사소한 사건으로 기네스북 같은 데도 올려줬습니다. 어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거짓말을 바로만 잡았으면 윤석열 씨도 저렇게까지 안 망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예. 뭐 이게 이제 사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재판에, 이제 결심 재판에 네. 윤석열 씨가 이제 최후 변론 하잖아요. 예, 구형 2년. 예. 윤석열 씨의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뭐라고 예, 했는데? 좀 어떤 대목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은 시종일관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예. 부인하면서 재판에서도, 그리고 그 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계속 왔는데, 예. 이번에 최후 변론에서 말을 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뭐냐면, 드디어 현실을 인식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냥 2012년에
주간동화 한상진 기자인데 그때 제가 이제 주간동화 기자였거든요. 예. 동아일보 예. 기자인데 주간동화 한상진 기자인데 제 이름을 얘기해가면서 주간동화 한상진 기자에게 했었던 말대로 내가 인정했었어도 됐다. 오.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고 예. 그 당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나를 후보를 철회하거나 그랬을 것 같지도 않다. 예. 근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난 뭐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뭐 이렇게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예. 후회하고 있는 윤석열 씨의 모습을 좀 아, 드디어 메타인지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사자끼리만 느낄 수 있는 느낌. 이런 거. 저는 이제 윤석열 씨와 관련돼서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아는 사람. 예. 2012년에 윤석열 씨하고 통화를 했었던 그 26분 전화 음성 파일을 녹음할 때 그 느낌을 전 지금도 갖고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마 윤석열 씨만큼이나 제가 잘 알 겁니다. 예. 제가 막 속속들이 말씀 못 드리는 얘기들도 속 얘기들도 좀 있는 사건이고 해서. 언젠간 해주세요. 네. 제가 나중에 자서전에 한번 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저 말을 하는 게 나름 속으로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렇네요. 내가 그때 그냥 사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그때 솔직하게 얘기할 걸. 예. 그랬으면 그냥 좀 욕 좀 먹고. 이름까지 안 올 일인데. 그리고 사실 2019년에 그거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를 교체했겠어요? 절대 그러지 되게 않았을 감싸면서 겁니다. 갔던 예. 상황이니까. 아마 이분은 지금 아마 그 옥중에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의 꼴이 됐나 아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국민의힘은 난장판 됩니다. 야, 한상진 기자 나중에 꼭 윤석열 씨 면회 한번 가보세요. 10분 면회 지금 네. 미결이면 10분 가능하시잖아요. 네네. 왠지 언젠가 가면 좋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가면 같기도 좋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재판은 제가 6번 쭉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경험을 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모든 재판 때마다 제 이름이 한 50번씩 나와요. 그것도 윤석열 씨 입에서. 한상진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속 거니까. 예. 지금은 뉴스타파에서 일하는 주간동 한상진 기자 혹은 주간동 한상진 기자 인사청문회 때 그 보도를 한 한상진 기자 뭐 이 얘기를 수십 번을 하는데 그 얘기를 방송국에서 듣고 있는데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좀 기분이 묘해요. 그러게 편지로도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그래볼까요, 진짜. 진짜? 예. 그래볼까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 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고위급 검사가 나오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진짜 부조리극.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때 왜 그러면 그 검사 윤석열은 그리고 후보자 윤석열은 그렇게 했을까? 그러게요. 저는 본질은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오만이죠. 예. 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정도는 덮고가도 된다.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너희 이러고 같은 가도 너희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 네네.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인정해 줘야 돼? 저는 그런 태도가 결국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비상계엄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했을 그렇네요.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하시고 네. 오만하면 그 끝판왕이 정말 윤석열이 될 수 있다. 그건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정치하고 골프는 고개를 고기 들면 드는 안 순간 된다. 망한다고. 예. 이게 참. 누구든지 정말 좀 깊은 또 이게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시니까 느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꼭 한번 한상진 윤석열 만남이 성사되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영치금도 좀 넣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치금 이미 많아요, 그분. 근데 왠지 답장 올 것 같아요. 예,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준비한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혹시 못 하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한 얘기요? 예.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윤석열 씨의 뭐 이 얘기만 말았는데 예. 그 저희 그 명예훼손 사건 예.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재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6시 정도까지 예. 하루 종일 윤석열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씨가 오전만 하고 자기 오후에는 변호사들하고 접견을 해야 된다고 자기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또 미뤄졌거든요. 윤석열 씨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언제예요? 아마 그게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7월 달. 예, 한번 저희도 확인해볼게요. 다음 주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지금 2주에 한 번씩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다음 재판에는 이제 그 증인신문 해야 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다음 재판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씨는 단순하게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로 있을 때 본인이 했었던 수사, 검찰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대검 중수부가 진짜 총력을 다해서 했었던 수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누군가는 봐주고 어떤 사건은 덮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얼마나 대한민국 검찰이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또 전장이 될 거고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